어제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수습 방안 논의를 위해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4시간 반 걸친 논의 끝에 김기현 대표 체제를 다시 한번 유지하면서 쇄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장 소장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김기현 어떻게 보면 2기가 출범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징조가 있었죠. 네.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안 하면 김기현 체제 유지다 그렇게 네. 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고위원들이 아무도 사퇴하지 않았죠. 임명직 당직자들만 사퇴를 했고 그래서 김기현 체제가 유지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장제원 의원이 시내 모처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저녁을 함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수습안이 나왔던 것 같고 금요일 날에 대통령실에서 참모들과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습안을 마련을 한 모양 같아요. 거기서 이제 김기현 당대표 체제는 좀 유지시키고 임명직 당직자들 좀 사퇴시키면서 일단 김기현 체제를 당분간 유지시켜보자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바꿔서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할 것이냐. 예를 들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내려보내면 과연 이게 당의 혼란이 수습될 거냐 아니면 당의 분란이 더 강화될 거냐 이런 거를 판단해 봤을 때 약간은 좀 시간을 버는 것이 더 옳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아니 선거에 졌는데 어떻게 당대표가 책임져야지 네. 본인이 임명한 임명직 당직자들을 저렇게 처리를 하느냐 그런 비판 받고 있는데 일단은 대통령과 분명히 어느 정도 본인의 지위와 당 대표직 유지에 대해서 분명히 합의를 본 것 같고요. 일단은 지켜봐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내년 총선에 지면은 정계 은퇴하겠다고 네. 했잖아요. 물론 지난번 당 대표 출마하기 전에 내년 총선 지면은 자기 태평양에 빠져 죽겠다 이런 다짐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 끝나면은 김기현 당 대표는 어쨌든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그런 네. 절체절명인 상황이니까 본인 열심히 하지 않겠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배수의 진을 친 건데 총선 패배, 정계 은퇴 각오로 책임지고 뛰겠다. 재신임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정계 은퇴, 정치인들이 정계 은퇴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김수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 은퇴하는 정신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예. 근데 그만큼 결기 있는 각오로 네. 다음 총선에 임하겠다 이런 얘기일 것 같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당대표직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어찌됐든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꺼낸 얘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큰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 취했던 태도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문득. 이 사건들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 이후에 국민의힘이 취하는 태도를 보면요. 그러니까 항상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 안 지고 책임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책임지는 뒤집어진 현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난을 대응할 때도 또 비슷한 현상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꼭대기에 맨 마지막 정점에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질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책임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수직적 당청 관계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김태우 후보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공천을 했고 특별사면도 했다. 이거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은 그렇다고 물러날 수도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뜻이 일단 없는 것 같고요. 참모들도 오히려 정권 심판론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제 김기현 당대표가 져야 되는데 책임을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한 건데 김기현 당대표가 책임진다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니 어찌됐든 쇄신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퇴하고 뭔가 좀 친윤색채를 옅게 만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야말로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당 쇄신안 3대 개혁도 6대 실천 과제에 나왔는데 이렇게 특별한 소위 한 방이 없다, 쇄신을 향한 혁신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비교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도 뭐 앞으로 쇄신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네네. 뭐 민주당과 비교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예는 그걸 거예요. 2021년 4.7 재보궐선거 네. 때 그 선거 결과 나왔을 때였을 거예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참패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결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자성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최재성 정무수석부터 청와대 참모진 수석진들이 개편되고,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 사퇴하고 개각이 뒤따랐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마 그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그 수습을 하는 모습들은 네. 지금 이와 비슷한 모습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전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비판 많이 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대통령한테 어떻게 하면 불똥이 튀나 그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남 얘기하듯이 차분한 수습을 얘기하고 질서 있는 정리를 해나가야 될 것처럼 지금 오히려 당을 드자비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서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현실적인 제약 조건들이 많이 따라붙다 보니까 당직자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수도권 중원을 많이 넣겠다고는 네. 얘기하지만 할 사람 사실은 없어서 예.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